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달 용돈을 받아가면서도 추석 때마다 추가로 100만 원씩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마마보이 남편 그리고 재수생 딸까지 키워야 하는 며느리의 절망적인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현대아파트 15평 투룸에서 63세 김미숙은 오늘도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전직 롯데백화점 화장품 코너 판매사원이었던 그녀는 5년 전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매달 생활비는 35세 막내 아들 정우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번 달도 80만 원은 받아야겠네. 미숙은 중얼거리며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IT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정우는 최근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였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40 이상 직원들이 대거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아직 35인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엄마, 지금 회사에서 나온 지 한 달 됐는데요. 퇴직금도 얼마 안 나왔고. 정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래도 너 말고 누가 엄마를 챙겨주겠니? 형들은 모두 결혼해서 제 살기도 바쁘고. 미숙은 익숙한 말로 아들을 압박했다. 정우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다. 42인 큰형 정우는 부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새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39인 둘째 형 정민은 인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며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다. 정우의 아내 박선영은 32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 180만 원으로는 새 식구 생활비도 빠듯한데 시어머니 용돈까지 감당하기엔 벅찼다. 더욱이 이제 고3인 딸 지민이 내년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여보, 또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요? 선영이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물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다. 응. 추석 준비한다고 돈 달라고 하시네. 정우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는 매달 용돈을 받으면서도 추석, 설날, 생일 등 특별한 날마다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작년 추석엔 차례상 준비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는데 정작 차례상은 큰며느리인 정우의 아내가 모두 준비했었다. 어머니가 또 사채를 쓰셨나 봐요. 이번엔 얼마래요? 선영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물었다. 100만 원.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100만 원이요? 우리 지민이 재수학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인데.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8인 지민이는 작년 수능에서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 재수를 시작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비와 교재비, 모의고사비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를 거절할 수도 없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삼형제를 키우며 고생했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의무감이 그를 오가매고 있었다. 지민아, 저녁 먹자. 선영이 딸을 불렀다. 지민이는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으며 부모의 얼굴을 살폈다.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다. 할머니가 또 돈 달라고 하셨어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눈치가 빨랐다. 아니야, 그냥. 선영은 말을 흐렸지만 지민이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분당 시내 노래방에 갔다.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며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내가 삼형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내놈이 요즘 돈 주기를 싫어해. 미숙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래도 미숙이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서 좋겠네. 나는 딸만 둘인데 시집가면 남집 사람이야. 같이 온 친구 옥순이가 말했다. 뭐가 좋아? 큰놈은 부천에서 치킨집 하느라 바쁘고 둘째는 택시 몰면서 밤낮이 바뀌어서 연락도 안 돼. 결국 막내만 믿고 살아야지. 미숙은 사실 매달 용돈 외에도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었다. 동네 사채업체에서 월 5%의 이자로 500만 원을 빌려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다. 이제는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8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 추석 전에 100만 원은 받아야겠어. 사채 이자가 밀렸거든. 미숙은 속으로 계산하며 다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편 정우의 집에서는 부부싸움이 한창이었다. 당신은 어머니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살림살이는 생각 안 해봤어요?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형들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지. 정우는 변명처럼 말했다. 형님들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는 거예요. 큰형님은 자영업자라 불안정하고 둘째 형님은 택시 몰면서 겨우 생계 유지하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왜 유독 당신한테만 계속 손을 벌리는지 모르겠어요. 선영의 말이 맞았다. 미숙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한두 번 부탁해보다가 거절당하면 쉽게 포기했지만 정우에게는 끈질기게 매달렸다. 정우가 가장 거절하기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어쩌라고? 엄마가 굶어 죽으라고? 정우가 반발했다. 굶어 죽긴요. 국민연금도 나오고 기초생활비도 지원받잖아요. 우리가 매달 주는 80만 원이면 혼자 사는 노인분한테는 충분해요. 그런데 왜 자꾸 더 달라고 하는지 이상하지 않아요? 선영은 이미 시어머니가 도박을 한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였다. 미숙이 인근 카지노에 자주 드나들고 인터넷 도박에도 손을 댄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다. 엄마가 도박을 한다고? 정우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동네에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당신만 몰랐을 뿐이지. 어머니가 왜 맨날 돈이 부족한지 생각해보세요. 그때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저 때문에 돈 많이 드는 거 알아요. 재수 그만두고 지금 갈 수 있는 대학 가면 안 돼요? 지민아,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들어가서 공부해. 선영이 딸을 달랬다. 하지만 지민이는 이미 가족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실직한 상태에서 할머니가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재수 비용까지 겹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정우는 어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분당 정자동 아파트에 도착하니 미숙은 TV를 보며 누워 있었다. 엄마, 100만 원이 왜 필요하세요? 매달 80만 원씩 드리는데. 추석 준비해야지. 차례상도 차리고 성묘도 가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 미숙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그런데 작년에도 추석 돈 드렸는데 결국 큰형 댁에서 차례상 다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엄마가 돈이 필요하다는데 자식이 안 주면 어쩌라고. 정우는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었다. 엄마, 혹시 다른 곳에 돈 쓸 일이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다른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래. 하지만 정우는 어머니 방에서 사채업체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발견했다. 그제야 선영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엄마, 혹시 빚이 있으세요? 미숙은 당황했지만 이내 화를 냈다. 남의 방 뒤지고 다니냐? 그게 자식 할 일이야? 엄마가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빚이 얼마나 됩니까? 결국 미숙은 실토했다. 주식 투자 실패와 도박으로 인한 손실 그리고 사채 이자까지 합쳐서 8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다는 것을. 엄마, 이걸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요? 사채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야지. 형들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걱정만 끼칠 뿐이야. 정우는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리고 어머니의 도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집에 돌아온 정우는 선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800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당신은 실직 상태고 제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형들한테 얘기해서 나눠서 갚는 수밖에. 형님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 용돈도 당신 혼자 감당했는데. 선영의 말이 맞았다. 형들은 이미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에 선을 그어놓은 상태였다. 정우만 유일하게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민이가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엄마, 아빠, 제가 알바라도 해서 학원비를 벌까요?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면서 재수 준비할게요. 지민아, 내가 그럴 필요 없어. 공부만 해. 정우가 말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계속 안 좋잖아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민이의 말에 정우와 선영은 할 말을 잃었다. 고등학생인 딸이 어른들보다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다. 미숙은 계속 100만 원을 달라고 재촉했고 정우는 결국 적금을 깨서 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조건을 걸었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도박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다고. 이번에만 도와줘.
하지만 미숙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그녀는 또다시 카지노에 갔다.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50만 원을 땄지만 욕심이 생겨서 더 큰 돈을 걸었다가 결국 200만 원을 잃었다. 이런 제기랄. 미숙은 다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벌써요? 일주일 전에 100만 원 드렸잖아요. 급한 일이 생겼어. 50만 원만. 이번에는 정우도 단호했다.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못 드려요. 뭐,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의 고생은 알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도박을 그만두세요. 도박이 뭐야. 난 도박 안 해. 미숙은 발끈했지만 이미 정우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우는 형들에게 연락을 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다. 형, 엄마 일로 상의할 게 있어요. 큰형 정우와 둘째 형 정민을 만나서 어머니의 실상을 털어놓았다. 두 형들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돈 안 준다고 했잖아. 정우야, 너도 이제 선 그어야 해. 정우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사채 이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건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우리가 계속 메워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정민도 동의했다. 결국 삼형제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분당 어머니 집에서 만난 자리에서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도박도 그만하시고 우리한테 돈 달라는 것도 그만하세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알아? 외로우시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시면 되잖아요. 왜 꼭 도박으로 시간을 때우세요? 정민이 반박했다. 도박이 아니라고.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야. 엄마, 800만 원 빚이 심심해서 생긴 거예요? 매달 80만 원씩 받아도 모자라서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게 심심해서예요? 정우도 이번엔 목소리를 높였다. 미숙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엄마가 죽으라는 거야?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녀도 상관없다는 거야? 엄마가 책임지세요. 우리도 각자 살기 힘들어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삼형제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기로 했다. 미숙은 아들들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이미 선을 넘은 것도 많았고 아들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도 느꼈다. 한 달 후 미숙은 결국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빚을 정리해야 했다. 15평 아파트를 1억 2천만 원에 팔고 빚을 갚은 후 남은 돈으로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경기도 평택의 낡은 원룸 월세 30만 원짜리 집이었다. 정훈의 가족은 어머니와의 의절 이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정훈은 3개월 만에 새로운 회사를 구했고 비록 연봉은 줄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었다. 선영은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승진했고 지민이는 마음의 짐을 덜고 공부에 집중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하지만 가끔 정훈은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특히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면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됐다. 여보,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긴 해요. 선영도 완전히 마음을 비우지는 못했다. 그래도 연락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엄마가 정말 달라지시기 전까지는. 정우는 씁쓸하게 말했다. 지민이는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바뀌려고 노력하시면 그때 다시 만나 뵙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김미숙과 아들들의 인연은 일시적으로 끊어졌다. 과연 미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달라질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정훈의 가족은 이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고 비로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정우가 어떻게 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니와 의절까지 가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도와드려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